셧다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서 어, 오늘은 조금 일찍 쉬고 남은 시간 쭉 이어서 진단 파일까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실습 부분이 좀 많아요. 뒷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 38분까지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다음 셧다운하고 이제 진단 파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쉬는 시간 동안 잠깐 이제 한번 만들어 본 게 있는데 그 리스트리트 모드에서 유저가 못 들어가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지금 시스템은 제가 그 리스트리트 모드로 바꿔놓은 상태고요. 리스트리트 권한이 없는 유저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아마 뜰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리트 권한이 없는 유저가 접속을 하려고 하면 이런 오류가 뜹니다. 근데 시스템 disable restricted session 하게 되면 접속이 되죠. 네.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지금은 접속이 잘 됩니다. 네. 그래서 enable restrict session 하게 되면 안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리스트리트 권한이 있어야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안내문구가 떠요. 네.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셧다운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셧다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단계는 아까 보셨듯이 뭐 계단 모양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지만 셧다운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종료하는 상황에 따라서 셧다운의 명령 옵션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트업 할 때는 노마운트, 마운트, 오픈 단계까지 순서대로 가는 반면에 갈 수 있는 반면에 셧다운은 무조건 이렇게 한 번에 내부적으로 다 처리를 해요. 자, 셧다운 수행 시 이제 오라클은 이제 셧다운 작업을 다음과 같이 내부적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닫습니다. 그러니까 마운트 단계로 만들면서 온라인 데이터 파일이나 리드로그 파일을 클로즈해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언마운트 한 상태로 다시 내립니다. 그러니까 노마운트 상태로 내리는 거예요. 인스턴스는 유지되지만 컨트롤 파일과의 연결은 끊어집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까지 전부 다 종료하게 됩니다. 이제 각 셧다운 모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데요. 전부 다 셧다운 명령어를 진행하게 되면 추가적인 세션 연결은 이제 거부하게 되고 이제 노멀 이제 기본값입니다. 이게 셧다운 명령어의 기본값이고 현재 접속해 있는 세션이 전부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셧다운을 진행하게 돼요. 근데 트랜잭셔널은 그것까지 전부 이제 거부를 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이던 세션도 끊어버려요. 네. 그 다음 더한 셧다운 단계 이미디에이트는 진행 중인 모든 트랜잭션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이제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있다가 이제 커밋되지 않은 사항들은 전부 다 그 트랜잭션이 일어나기 전 상태로 롤백을 시키고 셧다운을 하게 돼요. 이제 어버트라고 그러면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전부 다 무시하고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꺼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예 전원을 꺼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비교적 정상적인 종료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정상적인 종료 과정의 공통점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 메모리 구조 배울 때 버퍼 캐시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죠. 이 버퍼 캐시가 데이터 파일에 기록이 되고요. 설명하기로는 그때 클린 버퍼라는 표현을 보셨을 거예요. 네, 데이터 파일에 클린 버퍼로 기록이 됩니다. 커밋되지 않는 내용은 롤백됩니다. 그러니까 수행되기 전 상태로 깨끗하게 되돌려 놓게 돼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메모리 공간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자원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남은 데이터들끼리는 정합성이 보장된 상태로 셧다운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오른쪽에서처럼 스타트업 과정을 진행할 때는 별다른 복구 과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비정상적인 종료 과정을 한번 볼게요. 어보트처럼 이제 수정된 내용의 버퍼를 데이터 파일에 기록할 수도 없고, 이제 커밋되지 않은 변경사항은 커밋되지 않은 변경사항도 롤백 시킬 기회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서처럼 스타트업 과정을 진행을 할 때 복구 과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 리드 로그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활동 중이었을 때 내용을 담고 있는 리드 로그를 이용해서 이제 마저 변경 내용을 반영을 하고, 언더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커밋되지 않은 변경 내용을 모두 롤백합니다. 네, 원래 정상적인 종료 과정에서 필요했던 작업들을 이제 복구 과정에서 먼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진단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꼭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셧다운 어보트처럼 문제가 일어났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데이터베이스의 활동 내역을 지켜보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때도 이용하게 돼요. 네. 자, 진단 파일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한 문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게 돼요. 진단 파일의 종류로는 언론 로그, 백그라운드 트레이스 파일, 유저 트레이스 파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단 파일의 트레이스 파일 위치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제 트레이스 파일이라고 하면은 지금 활동 내역에 대해서 아까 각 그 세 종류의 그 진단 파일의 주제별로 내용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QL에서 v$diag info view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 먼저 올려드릴게요. SQL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화면을 가로로 보는 게 낫겠네요.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네, 다이아그 트레이스라는 여기 이름의 밸류를 확인해 봤더니 다음과 같은 경로가 나왔습니다. 이제 트레이스 파일들의 경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에 옵트 오라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라클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 SID, 그 다음에 트레이스 경로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경로에 대한 정보는 SQL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ADRCI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접속을 해보고 밑에 화면 같이 보여드릴게요. ADRCI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 네, SQL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서 해주셔야 되세요. 서버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OS에서 ADRCI 하게 되면 이제 ADRCI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돼요. 네. 여기서 show base 하게 되면 오라클 베이스의 디렉토리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show homes 하게 되면 밑에 트레이스 폴더가 있는 위치도 보여주고 리스너가 있는 위치도 보여줘요. 네. 이제 이 오토매틱 다이아그노스틱 리포지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폴트 경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는 트레이스 파일이 있는 경우는 두 번째 이겁니다. 네. 이렇게 검색해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언론 로그라는 게 있는데 진압 파일 중에 실행했던 명령어들을 기록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벌어졌던 주요한 사건들, 이제 오류나 대기 이벤트 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트레스 파일의 기본 경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나가보고 위의 경로 바로 복사해주면 되겠죠. 창을 이렇게 아래로 나눈 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Alt Shift 플러스가 아니라 Alt Shift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창이 아래로 분할이 돼요. 혹시 모르실까고 말씀드렸고 트레이스 파일은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따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언론 로그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지금은 되게 아래쪽에 있네요. 네. 원래 파일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특별히 내가 원하는 파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에 적어드린 것 같이 이제 이런 명령어를 한번 써볼게요. -L 마스터. 그래서 제가 원하는 파일만 찾을 거기 때문에 이제 ls 명령어에 a 옵션을 빠졌어요. 이제 대신 리스트업을 합니다. 자세하게. 이제 ls-l alert 알러트라는 문자가 앞에 오는 뒤에 이메일 문자가 오는 얼러트 뒤에 이메일 문자가 오는 아무 파일이나 검색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 8월 11일에更新된 alert SID.log가 보일 겁니다. 네. 검색해보고 계신가요? 디렉토리 못 찾으셨으면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이제 동일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동일한 도커 환경에서 이 실습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폴트 디렉토리는 다 똑같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언론 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언론 로그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테일 명령어를 이용해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 여기서 나가질 수도 있지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자, 밑에 이제 테일을 걸어놓은 언론 로그에 테일을 걸어놓은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좀 집중해 주세요. 지금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얼터 데이터베이스 디스마운트라고 지나갔는데 보셨나요? 좀 빠르게 지나가지고 못 보셨을 텐데 마지막에는 인스턴스까지 종료됐다는 알림이 나와 있네요. 여기서 스타트업 노마운트 한번 해볼게요. 네. 인스턴스 셧다운 컴플리트 다음에도 자 SGL을 생성하는데 sysv shared memory가 사용될 거다 이런 안내도 나와 있네요. 네. DB에 저희가 아까 방금 지나갔는데 그러면 전에 봤던 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도 구성이 되고 있고요. 방금 쉐어드 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구성이 되고 있고 네. 여기까지. 그 SP 파일, P 파일에 적혀 있던 파라미터도 설정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마운트 한번 넣죠. 자, 여기도
여기 명령어가 들어왔다는 표시가 있고 이제 파일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요. 여기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 데이터 딕셔너리 뷰 중에 DBA 뷰를 읽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select results. 네, 지금 검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데이터 파일에 있는 내용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v 데이터 파일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검색이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반대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네. 이게 컨트롤 파일이 데이터 파일에 대한 내용을 뭐라 해야 될까? 데이터 파일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데이터 파일의 목록에 대해서는 그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고칠게요. 죄송합니다. v 데이터 파일은 마운트에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지만 방금 보신 그런 DBA 뷰 같은 거는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밑에 변하는 거 보셨나요? 네. 이렇게 이제 뭐 언더 세그먼트, 뭐 테이블 스페이스,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다 끝났다는 알람을 계속 주고 있죠.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ADR CI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컨트롤 C 하면 끊을 수 있어요. 참 제가 그 리드 로그 같은 거 스위치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방금도 제가 마운트 단계에서 바로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리드 로그 수업을 할 때 이제 아카이브 로그 모드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되돌리거나 하는 모습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에 한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신경 안 쓰셔도 괜찮고 이제 ADRCI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show 여기 더 단순해요. show alert 하면은 뭐 언론 로그가 어느 경로에 있는지 알 수 없어도 언론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리눅스에 있는 이제 뭐 테일 명령어처럼 리눅스 환경을 이용해서 뭐 이제 로그가 갱신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ADRCI라는 클라이언트는 유틸리티는 그 VI 편집기 기반으로 안에 내용을 보여줘요. 그래서 연결을 끊을 때 아니면 내용을 이제 그만 보고 싶을 때는 방금 리눅스 환경에서처럼 컨트롤 C가 아니라 이제 VI 편집기에서 나올 때처럼 뭐 콜론 Q 뭐 이런 식으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네. VI 커맨드가 안 찾아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 ADR CI라는 유틸리티가 그 VI라는 유틸리티, 그러니까 리눅스 환경에 있는 VI라는 도구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같은 문제를 겪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냐면 일단은 다시 OS로 나오시고요. 이렇게 OS로 나오시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창을 하나 더 열어서 여기서
도코, 픽셀, 웹사이트, 유, 노트,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자 모드로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셔서 업데이트 작업을 먼저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 최신곡까지 업데이트를 맞춰주시고 이미 저희가 그 리눅스용 확장 패키지를 저번에 다운을 받았을 거예요. 첫 수업에. 네. 그때 받았던 패키지에 VI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다 마치셨다면 yum install vi 해주시면 되세요. 네. 지금 이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네, yum 업데이트 했고 vi 마저 설치하셨으면 다시 ADR CI로 들어가셔서 그 2번 옵션을 마저 선택해 주시면 열릴 겁니다. 잘 나오시나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부분 체크해 놨다가 이 얼러트 부분에서 ADR CI에 자, 네, 지금 잘 되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ADRCI라는 툴은 그 보여주려는 내용을 VI 툴을 활용을 해서 보여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VI를 찾고 있었던 거고 저희는 평소에 VIM을 쓰고 있으니까 VI도 사용할 수 있었던 건데 실제로 VI가 설치된 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 로그 실습은 지금 끝났고 이제 백그라운드 트레이스 파일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의 오류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기본 경로도 오라클 베이스 밑에 이제 다이아그 파일, 진단 파일 밑에 IDBMS 밑에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SID 밑에 트레이스. 경로는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 로그랑 경로가 동일해요. 네. 여기에 직접 들어가서 이런 PRC라는 확장자 명이 붙은 게 트레이스 파일들인데 이제 가운데에 이제 SID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의 별명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있는 디렉토리에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명령 올려드렸고요. 지금 이 디렉토리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디렉토리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못 찾아오신 분들은 이제 오라클 컨테이너 안에서 SQL에 접속하지 마시고 오라클 컨테이너 안에서 이 경로로 들어와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ls-l trc 마스터 명령어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rc 잠시만요. trc 제가 앞에다 적어야 했는데 잘못 적었군요. 잠시만요. ls-l trc 네, 제가 PPT에 반대로 적어드렸는데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명령어 다시 올려드렸어요.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자, 이 말인즉슨 이제 PRC 앞에 임의의 문자열이 오는 이름의 파일을 전부 보여달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의 이름입니다. BKTM 저희가 예전에 확인해줬던 시스템 모니터 S몬도 여기 있고, 네, P몬도 여기 있고, P맨도 여기 있고. 네. 여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트레이스 내용이 쭉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ADR-CI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CI에서 저를 어렵다면 어렵게 뭐 경로를 따로 찾아서 들어갈 필요 없이 보여달라 트레이스 파일들을 하면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단어를 똑같이 선택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는 이제 오라클이 구성한 유틸리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의의 문자열을 표현할 때는 아스타가 아니라 인퍼센트 이제 이 모양을 사용합니다. 나머지 검색 방법은 똑같아요. 그리고 다음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유저 트레이스 파일이라고 있는데요. 유저 프로세스의 활동 내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서버 프로세스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SQL 명령어 내역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의 오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는 이제 유저 덤프 테스트, 맥스 덤프, 유저 덤프 테스트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건 파라미터 이름이고요. 지금 도커 환경에서 직접 검색을 해보면 밑에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오라클 베이스로 시작하는 기본 경로가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오라클이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저희 ADR-CI라고 부르는 이제 이 ADR 있죠. 이 진단 파일의 기본 디렉토리를 오라클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따로 지정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디폴트 경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맨 아래에 적어드린 경로가 맞는 경로고요. 네. 이것도 똑같이 유저 트레이스 파일은 가운데 오라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지금 동일한 경로에 있으니까 따로 이동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그 자리에서 이런 명령어를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러면 가운데 오라가 들어간 트레이스 파일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도 확장자명이 TRC인 게 트레이스 파일이에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TRC인 것만 나옵니다. 이제 이것도 바꿔서 배포해드리면 좋겠네요. 다음. 네, 진단 파일의 위치는 V$뷰를 통해서도 이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제 V$다이아그 트레이스 파일에서 트레이스 파일의 경로를 전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파라미터에 지정된 디폴트, 그러니까 트레이스 파일, 어떤 트레이스 파일의 디폴트 경로랑 실제로 있는 경로랑 다른 이유는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 ADR 홈이라고 부르는 디렉토리가 이제 버전 11G 이후에 추가된 내용이라서 다르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SQL에서 V$다이아그 트레이스 파일에서 다음과 같은 컬럼 값만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명령어 올려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트레이스 파일하고 ADR 홈이라는 게 경로가 같이 표시되죠. 네. 트레이스 파일하고 트레이스 파일에 있는 경로가 같이 표시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보기가 안 좋죠. 이거는 이제 강의 내용이랑 조금 상관이 없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평소에도 이런 뷰 정보를 자주 검색을 해보실 거니까 이 화면에 표시되는 간격을 한번 정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SQL 명령어입니다. 여기서 컬럼 예, 자, 저희가 하려는 게 trace file name. trace file name 먼저 해볼게요. A, 포맷 A 몇 글자 정도가 적당할까요? 3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트레이스 이 뷰에서 저희가 검색하려는 뷰에서 트레이스 파일 네임이라는 컬럼에 이제 표시되는 그 글자 수예요. 옆으로 표시되는 글자 수예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마찬가지로 전 경로가 좀 기니까 한 40글자로 해볼게요. 나머지 컬럼이 ADR 홈을 50글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줬던 명령어를 확인을 해보면 아직도 공간이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30, 40. 네,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나와요. 명령어를 지금 한번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아마 지금 이제 다이아그 트레이스를 검색하신 분들께서는 화면이 잘 정리가 안 돼서 나오고 있을 텐데, 자, 지금 이 명령어를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명령어 마저 치시고 다시 한번 V 달러 다이아그 트레이스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런 커널 환경에서 SQL을 쓸 때 되게 유용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잘 안 되십니까? 이제 글자 간격은 제가 맞춰서 드린 건데, 어, 이렇게 하면 또 달라질까요? 여기가 컬럼 조정이 잘 안 돼요. 아마 여기 컬 다음에 컬럼명을 네, 컬럼명을 직접 복사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제 중간에 오타가 있으면은 이제 엉뚱한 컬럼에 적용을 한 상태에서 반영이 안 된 걸 보여줄 거예요. 저는 이제 화면을 키운 상태에서 명령어를 쳤으니까 아마 제가 적어드린 정도면 무리 없이 아마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건데 혹시 정리가 돼서 보이시면 제가 방금 이제 뭔가 하나를 했어요.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데 펄 조정할 때 세미콜론 넣어서 안 된 것 같네요. 지금은 잘 되셨단 말씀이시군요. 네, 이제 좀 아마 화면이 깔끔하게 볼 겁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가운데 계속 컬럼 이름이 표시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조회 결과를 보면 컬럼 이름이 이렇게 중복돼서 계속 뜨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명령어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명령어는 이제 반복돼서 표시되는 컬럼 이름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전 수업 때도 보셨을 거예요. 이제 슬래시 엔터 하게 되면 이전의 명령어를 반복 수행하게 돼요. 제가 쿼리를. 그 수행하려는 쿼리 내용을 보면 이렇게 L 치시면은 반복해서 수행하려고 하는 그 쿼리를 보여줍니다. 잘 되시나요? 헤딩 오프 하니까 이제 컬럼이 안 뜰 거예요. 네, 지금 아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아마 평소에 이런 커널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 저희가 지금 DBA 과정이라서 따로 이제 맨 처음 강의 때 알려드렸던 DB버 같은 이제 SQL 클라이언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뭐 테이블 스페이스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이나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 때 뭐 DB버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중간중간에 객체 정보를 직접 다룰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모 쓰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기도 한데, 만약 연결이 잘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수업 중에 뭐 언제 강좌 주제 상관없이 언제든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까지 강의 진행하면서 혹시 질문 있으셨던 거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 네, 오늘 강의는 약간 일찍 끝나게 되었네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컨피규레이션 파일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 목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